안녕하세요. HLB 다음 거래일이 권리락인데요. 이때 주가는 어떻게 될지를 많은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역시 다른 회사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무상증자를 2번 했는데 이번 두 번째에 박순재 대표가 말하기를 무상증자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회사와 함께하는 주주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현재 시장에서 회사의 기술 수출, 임상시험 결과 등 호재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과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 인해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알테오젠의 2번 무상증자 중에 첫 번째 무상증자인 2020년 7월 7일자 공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대1 100% 무상증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24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중요하죠.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24일이니까 우리가 거래일 기준으로는 이틀 전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7월 22일 이날이 마지막으로 무상증자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날이죠. 시간에 6시까지 해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혹은 보유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무상증자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이 바로 무상증자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HLB도 현재 여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알테오젠의 권리락 당일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로 가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전날보다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고가는 25%까지도 찍었고 종가는 19%, 2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첫 번째 무상증자 사례를 보면은 무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님들은 무상증자 권리를 획득하고 나서도 다음날 주가가 상승하여 시세 차익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무상증자의 장점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증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반토막이 나니까 이전의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싸다라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10만원짜리가 20만원 가는 것보다 5만원짜리가 10만원 가는 게 더 쉽다고 느껴질 수가 있죠. 자,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0%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혹시 23일에 어떤 호재 뉴스가 나와가지고 올랐느냐 한번 보면요. 알테오젠 무상증자 권리락일의 급등, 수급 긍정적.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호재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긍정적이라는 투심,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무상증자를 통한 유통주식수 확대는 주가의 긍정적이란 분석, 그리고서 기대감 측면에서는 앞서 체결한 두 건의 피아주사 SC 제형기술 수출 계약과 하반기 추가 계약 가능성이라는 동력에 우호적인 수급까지 더해진다는 측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일에는 권리락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이후에 있을 그런 가능성과 더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다라고 분석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HLB도 해석을 해본다면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HLB가 상승했다, 그럼 뉴스 기사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똑같이 무상증자를 통한 유통주식수 확대는 주가의 긍정적, 그러면서 향후 NDA 신청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그러한 동력들의 우호적인 수급까지 더해진다,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혹은 증선이가 계속 연기됨에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이유들이 붙을 겁니다. 물론 이제 상승한다면 상승하는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위로 매수를 하니까 상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매수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그냥 나는 사고 싶어 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고 해석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7월 23일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보면은 역시 여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었던 내용이 또 나오죠.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에 매수 물량이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40만원짜리가 20만원이 되고, HLB 예를 들면은 8만원짜리가 갑자기 4만원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던 사람이 갑자기 보면은 굉장히 싸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8만원이면은 한 주 사는데 좀 부담이 되는데 4만원이면은 한 주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만원대는 좀 사기 부담스러웠는데 4만원은 내가 좀 한 주 정도 가지고 있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300만원이면은 한 주 살려면 내 월급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5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몇 주 정도는 내가 보유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매수 물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에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권리락 당일에 주가가
20% 장대 양봉으로 급등한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뉴스 기사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다른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싸 보이는 효과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이 반토막이 나니까 굉장히 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해볼까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HLB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해도 우리가 기존 주주님들도 HLB 77,000원짜리가 갑자기 다음날 3만원대에서 거래가 되면은 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싸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어버리니까 알고 봐도 싸다고 느껴지는 게 사람 심리죠. 자, 그래서 알테오젠은 2008년에 설립돼서 2014년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었다. 항체약물 융합 기술 등을 활용한 기존 바이오薬품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7월 23일 권리락 전날이 7월 22일이잖아요. 여기 날짜를 보면 7월 22일인데, 자, 이날 공시를 보면은 역시 7월 22일에 권리락, 무상증자, 이렇게 기준가 154,000원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우리도 HLB 이 권리락 공시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시가총액이 HLB랑 비슷하죠. 4조 원대로 굉장히 이제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그 알테오젠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편향돼가지고 장대 양봉만 나온 사례를 보면 안 되겠죠. 장대 음봉 나온 사례도 보겠습니다. 바로 동구바이오 제약인데, 자, 2월 15일 무상증자 결정을 보면은 동구바이오 제약은 200% 무상증자입니다.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두 주를 준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3일입니다. 자,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 차트로 오면은, 자, 요거 상승한 거는 무상증자 때문에 오른 걸 알 수 있겠죠. 2월 15일이죠. 공시도 2월 15일에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를 치고 다음 날도 고가 27%, 종가 12%까지 무상증자 공시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권리락 전날이 2월 26일인데요. 자, 날짜를 보면은 27일, 28일은 주말이니까 패스하고 3월 3일이니까 3월 1일은 또 쉬는 날. 그래서 하루 이틀. 그래서 26일 금요일이 바로 권리락 전날입니다. HLB랑 같은 상황인데 HLB도 음봉으로 끝났죠. 동구바이오 제약도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음봉도 동구바이오 제약은 심하죠. 마이너스 13%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HLB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전체 주가 위치는 HLB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해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음봉이고, 동구바이오 제약은 횡보하면서 조정을 거치다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마이너스 14%. 어쨌든 이날 가격은 음봉으로 마이너스로 끝났다. 자, 그 다음 날이 바로 권리락 날인데요. 그 전에 2월 26일 공시를 보면 역시 권리락 기준가 12,000원으로 동구바이오 제약도 공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날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자, 가보면은 갭이 떴습니다. 그리고 권리락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겠죠. 2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6%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시가가 갭이 22% 떴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단위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보다는 가볍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갭이 22%가 뜨고, 그런 다음에 하락을 했죠.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종가는 얼마에 끝났느냐, 7%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는 상승해서 끝난 거죠. 그런데 차트상으로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게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 주가에 대해서 다른 제약바이오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봤던 알테오젠은 장대 양봉이 나오는 사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동구바이오 제약은 장대 음봉이 나오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개의 흐름들은 달랐죠. 자, 그래서 참고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무상증자를 한 기업들은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시면은 조금 더 예상을 해보는데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